KJSO 1단계 대역력 동물과 에너지, 중역력, 소화순환 호흡 배설 중 5-2차 시 배설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 내용에서는 배설계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오줌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고 5차 시 전체에 대한 형성평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설계의 구조와 기능을 학습하기 전에 우리는 몸에서 어떻게 노폐물이 생성되고 또 배설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폐물의 생성은 일단 세포 내에서 영양소를 분해하여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생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영양소를 분해해서 세포 내에서 에너지, ATP 같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바로 세포호흡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런 세포호흡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영양소를 분해한다고 할 때 이 영양소는 우리가 섭취하고 소화하여 흡수한 영양소일 것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영양소 중에는 탄수화물이나 지방, 그리고 단백질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단 탄수화물과 지방은 구성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 단백질 하나 더 있어서 질소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구성 원소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에너지 생성하고 나서 이 물질들로 구성된 다른 부산물, 즉 생성물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질소를 포함한 단백질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암모니아와 같은 질소성 노폐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노폐물들을 계속해서 우리 몸에 놔두게 되면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배출해주는 과정, 그래서 세포에서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그 작용을 바로 배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모임을 배설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세포의 생명활동을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관여하는 기관이고요. 배설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이 기관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콩팥은 아까 심장처럼 사람 주먹 정도 되는 크기의 기관인데요. 두 개가 한 쌍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콩팥. 여기서 이제 오줌의 생성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들은 길게 연결된 오줌관을 따라서 양쪽에서 모여가지고 하나의 기관인 방광으로 갑니다. 방광은 오줌을 저장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가끔 이렇게 소변이 마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방광 속에 어느 정도 양의 오줌이 차게 되면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방광에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요도를 통해서 오줌이 배출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오줌을 생성하는 콩팥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콩팥은 강낭콩 모양의 암적색 기관으로 길이가 약 10cm 정도 되고요. 허리 등 쪽으로 좌우 한 개씩 있다. 그래서 한 쌍이 있습니다. 자, 콩팥을 잘랐을 때 단면은 다음과 같이 보이는데요. 진짜 확대된 강낭콩 같은 모양입니다. 자, 여기에 콩팥에서도 바깥쪽 부분을 겉질, 그리고 안쪽 부분을 속질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데 겉질은 오줌이 만들어지는 장소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사구체와 보먼 주머니라고 하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질은 역시나 오줌이 만들어지는 장소인데요. 여기에는 세뇨관과 집합관이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콩팥의 겉질과 속질을 거쳐서 만들어진 오줌은 모두 여기 콩팥 깔때기라는 곳으로 집결, 모이게 되고요. 이 콩팥 깔때기는 이제 속질 안쪽에 있는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줌이 모였다가 바로 오줌관을 통해서 나가서 방광에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사구체와 보호먼 주머니는 모양을 여기서 겉질에 있는 구조를 확대한 것인데요. 사구체라고 하는 것은 특이하게 콩팥 동맥에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이 혈관이 이렇게 갈래갈래 져가지고 실타래 모양으로 되어 있는 혈관의 특수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보호먼 주머니는 바로 이렇게 실타래처럼 생긴 혈관의 특수 구조인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 모양의 구조인데요. 이 보호먼 주머니를 따라가다 보면 세뇨관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배설계의 큰 구조를 봤고, 그 중에서 오줌을 생성하는 기관인 바로 콩팥을 살펴봤는데, 이 콩팥의 겉질 부분에서, 자, 보시면 이렇게 콩팥 동맥에서 들어와가지고 실타래 모양으로 생겨 있는 이 구조가 바로 사구체. 그리고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 모양의 구조가 보호먼 주머니. 그리고 그 보호먼 주머니가 연결되어 있는 이 노란색의 굉장히 가느다란 관이 바로 세뇨관입니다. 특별히 사구체와 보호먼 주머니, 세뇨관은 오줌을 생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로서 우리가 네프론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자, 배설계와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인 네프론까지 학습을 하였는데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오줌이 생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줌의 생성 과정은 크게 여과 과정과 재흡수, 그리고 분비 과정의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실타래처럼 생겨 있는 혈관 구조인 사구체에서 혈액 성분 중에서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보호먼 주머니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 혈액의 성분 중에 있던 어떤 물질들이 혈관을 이탈해서 보호먼 주머니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혈관 벽을 뚫고 나오기 어려운 큰 분자들은 이동하지 않지만 물이라던가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일부 이제 무기염류 같은 물질들은 이 사구체에서 보호먼 주머니로 이동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콩팥 동맥에서 들어오는 상대적으로 강한 압력의 혈액이 밀려서 보호먼 주머니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압력에 의해서, 압력 차이에 의해서 여과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과가 일어난 다음에 여과된 물질들이 모두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사구체의 압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작은 분자들이 여과가 되어가지고 보호먼 주머니로 이동을 했는데 보호먼 주머니에서 연결된 세뇨관을 따라가다가 그 물질들 중에서 영양분이 되거나 몸의 항상성 유지에 필요한 물질들이 다시 몸속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세뇨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작용이 바로 재흡수입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반대로 여과 과정에서 빠져나가지 못했던 노폐물 같은 것들을 모세혈관으로부터 다시 세뇨관으로 이동시키는 그 현상을 분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줌의 생성 과정을 그림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콩팥 동맥에서 흘러온 혈액이 실타래 모양의 동그란 사구체 쪽으로 흘러 들어갈 때 그 압력에 의해서 보호먼 주머니 쪽으로 여과가 일어납니다. 자, 혈구라든가 단백질 같이 커다란 분자들은 여과되지 않고 물, 포도당, 요소, 무기염류와 같은 작은 분자들은 여과됩니다. 이렇게 여과된 물질들은 여과액의 형태로 세뇨관을 따라서 흘러가게 되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영양분으로 쓰이게 되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모두, 즉 100% 재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물과 무기염류의 경우에는 대부분 재흡수가 되며, 또 그 물과 무기염류의 재흡수량은 몸의 항상성 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과할 때 내보내지 못했던 남은 노폐물들은 바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방향으로 분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과와 재흡수, 분비의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남는 것들이 콩팥 깔때기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겠고, 그리고 재흡수된 것들은 콩팥 정맥을 따라 온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줌의 생성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오줌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배설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줌 생성의 3단계에서 사구체에서 보호먼 주머니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무엇이요? 물질들이 여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 보호먼 주머니를 지난 여과액이 세뇨관을 가게 되고, 자, 세뇨관을 지나면서 필요한 물질들은 재흡수,
또 내보내지 못했던 남은 노폐물들은 분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들은 바로 세뇨관에서 다시 집합관으로 모였다가 집합관에서 콩팥 깔때기에 일시적으로 저장된 다음 오줌관을 통해서 바로 콩팥을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콩팥에서의 과정이고요. 자, 오줌관으로 연결된 곳은 바로 방광이고 방광은 오줌의 저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방광이 일정하게 찼을 때 바로 우리는 요도를 통해서 오줌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전체적인 오줌의 배설 경로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설의 의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설은 세포와 같이 세포의 생명활동으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나 물, 암모니아와 같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로서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즉, 오줌으로 배출되는 물이라든가 무기 염료의 양을 조절해서 체액의 삼투압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오차시 전체를 정리하는 형성평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형성평가 문제는 소화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그림은 사람의 소화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에서 각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보기가 6개나 있는 모두 고르시오 문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한번 같이 풀어보죠. 일단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A, B, C, D, E, F, G에 해당하는 기관이 무엇인지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A는 입이고요. 그 다음에 위, 소장, 대장. 그래서 먹은 음식물이 지나가는 소화관을 우리가 차례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간, 쓸개, 이자 이렇게 해서 소화에 필요한 소화액을 분비하는 샘들을 또 다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F, G가 다 구분이 되고 나면 이제 보기에 있는 설명을 보면서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구분해 봅시다. 자, 녹말의 소화는 자, 탄수화물의 일종이죠. A에서 시작해서 입에서 시작해서 G에서 끝난다. 소장에서 끝난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자, 2번 B에서는 간에서는 지방 분해 효소를 생성한다. 자, 여러분 간에서 생성하는 물질은 뭔가요? 네, 맞습니다. 쓸개즙을 만듭니다. 자, 그럼 지방 분해 효소는 어디서 만들까요? 네, 대답할 수 있는 친구. 네, 지방 분해 효소는 바로 이자에서 만듭니다. 네, 틀렸고요. C는 쓸개로 쓸개즙을 생성한다. 자, 쓸개니까 쓸개즙을 만들겠지. 아닙니다.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럼 쓸개는 뭐 하는 곳이냐? 바로 쓸개즙을 저장하거나 방출하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D에서는 영양소의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대장에서는 맞습니다. 화학적 소화는 일어나지 않고요. 물의 흡수 같은 것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는 단백질의 소화가 시작된다. 네, 맞습니다. 단백질의 화학적 소화가 시작되는 곳은 바로 위인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입에서는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가 없습니다. 자, 6번 F, 이자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할 수 있는 효소들이 포함된 이자액을 분비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자 같은 경우에는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다 분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소화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형성평가까지 해서 저희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